자, 시간 관계상 많은 이야기를 모아게 될 건데,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내신 등급이 4등급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원서 두 군데 냈어요. 한 군데는 대구보전 간호학과, 한 군데는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요. 어느 대학 됐을까요? 부산대입니다. 대구보전 간호학과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됐습니다. 똑같은 내신 수준이에요. 차이점 뭘까요? 자기소개서예요. 자기소개서. 그래서 이 친구를 가지고 자기소개서 첨삭하게 되면서 성적이 나쁜 친구 1번 문항에 1번 문항, 학업에 대한 것을 어떻게 노력했는가? 학업 성적 개판이었어요. 영어 성적 6등급 나온 애를 가지고 1번 문항 찍게 만들었습니다. 1번 문항을 대부분 찍게 되면 좋은 성적을 찍게 되는데 나쁜 성적을 찍게 만들었어요. 왜? 설득력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이 학생을 한번 만나고 싶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게 찍어졌습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영진 전문에 가려고 했던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구의 모대학, 서건대학 지리교육과에 재학 중입니다. 무엇 때문에 되었을까요? 자기소개서요. 얘는 지리교육과 가다 보니까 한국지리하고 세계지리를 수능해서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학교는 세계지리 과목이 없어요. 그리고 이 친구 홀로 선택했어요. 홀로 선택해서를 가지고 자기소개서에 적게 만들었습니다. 왜? 나는 지리에 살고 지리에 죽겠다는 뜻이에요.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했던가? 학교에서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했던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고 학생기록부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설득력을 지니고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해가지고 학교에 등기했습니다. 다음 제가 쓰는 마지막 되고 있는데 신의 한수라는 표현을 쓰였던 방법이 있었습니다. 유니스트 에너지 학원 학부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제가 울산에 특강을 가는데 울산에서 고속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 학생이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자기소개서를 첨삭하고 있던 그 학생이 보니까 공부는 안 하고 남학생을 사귀더라고요. 유니스트가 가지고 에너지 학부에 대한 지원 동기를 적게 되었을 때 어떻게 적게 했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비가 온다 되면 소똥 냄새가 납니다. 시작을 하였습니다. 소똥 냄새가 난다. 그 소똥 냄새를 맡으면서 나는 무엇을 생각하게 하려고 무엇을 공부하게 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대학 가서 내가 할 공부가 무엇이며 그 공부를 통해서 다시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소똥 냄새를 통해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학자가 되고 싶다는 자기소개서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니스트에 합격했습니다. 유니스트가 통상적으로 1.4등급 정도가 되는데 이 친구는 1.97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기소개서가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을 가지고 다양하게 만들게 될 것이고,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하다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이 한 단계 내지 두 단계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자기소개 특강은 제가 하기보다는 이제 하게 될 김수동 우리 횡단교육연구소 수장님 하시게 될 건데, 자기소개서 가장 잘 적는 사람이에요. 왜? 서울대 자기소개서자가 서울대법대 자기 아들 입학식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대 입학식이 뭐였으니까 강의를 못 하겠죠? 저는 실패한 자식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여기에서 하지 않고 아빠가 가실 것 같으면 제가 뒤에서 여러분들에게 자기소개서에 관련돼 가지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에 대한 질문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 자기소개 특강 김수동 횡단교육연구소 수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때요? 지금 혹시 고2, 고1도 있나요? 고3이 아닌 학생 좀 들어봐요. 오케이. 고3이 아닌 학생들? 자, 오늘 특강의 우선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고3의 상태에서 대학을 가는 방법을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는 것. 두 번째는 학생도 종합을 할 수밖에 없다면 거기서 자기소개서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과 쌤이 같이 가지는 시간의 목적입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한 번 더 검토해보고 내가 지금 대학 가는 방법이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한 번 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는 걸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수시에서 대학교 가는 전형 방법 혹시 아시는 게 몇 가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묻진 않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수시에 이런 방법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반적으로 수시에서 대학교 가는 방법은 학생부를 중심으로 했을 때 두 가지 나오죠. 학생부 교과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학생부 종합입니다. 그죠? 그게 옛날에 말하는 뭡니까? 입학 사전관 전형이에요. 근데 물론 입학 사전관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조금 우리가 보는 방법이 변화가 있습니다만 크게 같으니까 그냥 같게 우리가 학생부 종합은 입학 사전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학생부를 사용하지 않고 거의 학생부를 사용하지 않고 수시로 가는 방법은 소위 말하는 대학별 고사입니다. 대학별 고사는 크게 나누면 논술과 뭐가 있죠? 적성고사가 있는데 우리 지역의 거점대학인 경북대학교에서 쓰는 논술을 어떤 형식인지 혹시 아세요? 예, 명칭은 AAT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도 아카데믹 애티튜드 테스트입니다. 발음이 정말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영어 쪽을 안 해서 아실 겁니다. 그것도 결국 따지면 적성고사인데 그래서 사실은 경북대학교도 A라고 쓰면서 적성과 논술을 교묘하게 섞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논술과 적성의 그 가운데적인 의미입니다. 나중에 논술에 가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수시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 크게 학생부를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학생부를 버리고 논술 혹은 적성으로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자 학생부로 가는 것하고 학생부가 아닌 것을 하는 수시로 갈 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내가 어떤 데 내가 능력이 있는가 혹은 내가 어떤 데 장점이 있는가를 생각하는 기준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시의 가장 큰 툴 두 가지가 하나는 뭐죠? 수학 능력 시험이고 하나는 학생부. 학생부와 수학 능력 시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국 종합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일단은 정시를 놔두고 수시를 먼저 낼 수 있으니까 여자를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수시를 낼 때 학생부를 사용할 것인가 학생부를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 를 먼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조망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수시의 전형과 정시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학생들의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또 거꾸로 말하면 대학이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학생들의 어떤 특성이 다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을 할 때 가장 두 가지 축이 수능과 내신인데 이 수능과 내신을 가지고 학생들을 검토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경우 그룹에인데 내신과 뭐가 있잖아요. 내신 등급과 수능 등급이 일치하는 형태인데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예상받고 참 몰라요. 어떻게 모르냐. 내신 1등급이면 당연히 수능도 1등급에서 근데 전혀 안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 제일 먼저 깨뜨려야 돼요. 내신과 수능이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학교는 정시, 수시 모두 제한할 수 있는 이 그룹 A는 내신과 수능 일치한 경우는 수능과 내신 4등급에서 6등급 사이 제일 많습니다. 4등급, 6등급은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3등급은 줄어들고 2등급은 급감하고 1등급에서 완벽하게 희귀합니다. 여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이걸 빨리 깨닫고 여기에 맞춰서 내 전략을 선택해야 돼요. 이걸 선택 안 하시면 내신도 열심히 하고 수능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내가 막상 가려고 할 때 나한테 적합한 방법을 찾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런 적이에요. 수능과 내신에서 내 위치가 어떤 건가요? 이게 왜 그러냐 하는 얘기 다 아시죠? 1등급에서 이게 완벽하게 희귀한 점을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매년 수능 치고 나면 제일 처음 떠오르는 게 1등급을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를 따지는데 잘 아시다시피 수능 치고 나면 수능 1등급의 기본은 40%를 재수생이 가져갑니다. 1등급의 40%를 재수생이 가져가고 그 다음 특목고 애들이 가져가고 이러기 때문에 일반고는 사실 되게 이게 일반고에서 1등급이 제일 약한 것이 광역시 기준으로 따지면 인천광역시. 인천은 정말 거만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내신 1등급이 수능 1등급을 받는다 되게 어렵다 생각하시고 보통 내신 1등급이 수능 3등급 받으면 정상이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내신과 수능의 등급 계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내신보다 수능이 더 좋은 거.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특정 고교, 특목과 특정 지역 그리고 뒤늦게 출발을 해서 그러니까 뒤에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내신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내신은 계속 보여주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변화시킬 수 있어도 사실
사실은 내신 전체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전시 지향이지만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뒤늦게 출발한 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은 수시에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시에서 학생부를 사용할 때는 학생부 교권 절대 안 돼요. 뭐를 사용할 수 있죠? 학생부 종합을 사용하거나 혹은 논술 지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논술 지향은 왜 갈 수 있느냐면 논술은 뭐를 안 봅니까? 내신을 안 보죠, 그죠? 내신을 안 보고 이 학생이 우수한지 안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혹하게 적용해요. 수능 최저는 되게 가혹하게 적용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수시에서 수능과 내신이 있을 때 내신을 많이 보면 그 대신에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문제를 뭘 갖다 줄 수밖에 없어요. 수능 최저급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신이 수능보다 더 좋은 것. 이 그룹들은 필연적으로 수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그래서 결국 학생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신과 수능이 일치하거나 내신보다 수능이 잘 나오거나 혹은 내신이 수능보다 잘 나오거나. 그래서 이 학생들의 구체적인 어떤 지향 혹은 지원 혹은 전략의 내용은 내주 책자에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걸 가지고 다시 선생님께 얘기 드릴 거는 자, 내가 어떤 그룹이냐를 안다. 여기에서 맞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A나 C 그룹에서는 내신과 수능을 때는 최상위 쪽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내신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쪽 학생들은 뭘 한다? 내신이 안 되니까 뭘 한다? 논술이나 적성고사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러면 이렇게 논술이나 적성고사로 갈 때 대충 어느 정도 선으로 우리가 학생들이 원서를 써야 될 것인가 하는 걸 한번 보면 일반적으로 교과 등급별 수시 지원 전략에서 학생부 교과 등급을 중심으로 보면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교과 중심을 때는 S가 빠진 이유 아시죠? S는 단순 교과 정도가 없기 때문에 S는 단순 교과 정도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앞부분이 K와 Y. 혹시 YK라고 말씀하실 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도 고대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원래 경상도 사람들 특징이 고대를 더 좋아하잖아요. 저쪽 올라가면 당연히 어디를 더 좋아합니까? 연대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스타일을 쓰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K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서울 경북대 최상위가 이쪽 경북대 최상위는 의대 교육을 제외하고도 1.4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과에서는 1.4부터 보통 출발하고요. 문과도 1.4, 1.6 정도 보통 출발합니다. 그래서 교과는 이 부분은 교과만 보기 때문에 뭐만 맞추면 됩니까? 최저등급과 교과만 보는 경우는 훨씬 더 이게 높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에서 3까지 쭉까지 경북대, 그냥 지역주요사립대, 지역사립대가 이 정도 교과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교과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10% 정도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보통 교과만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게 촘촘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딱 답이 나와 있죠. 두 번째가 학생부 종합입니다. 이제 S가 보는 거죠. SKY 선수의 버릇이죠. 인설도 조금 빠지면서 너무 경북대 최상위가 이거보다 훨씬 더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경북대가 이렇게. 그 다음 지역주요사립대와 지역주요사립대, 지역사립대 좀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교과 등급은 이 정도 대충 보시고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어디를 할 것인가 하는 걸 교과와 종합해서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꼭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적성.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입학 정보가 되게 부족한 편이에요. 학부형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나왔던 해프닝 중에 하나가 작년에 왜 2013년도 시험 쳐서 2014년도 대학을 갈 때 우리 이과 만점 받은 학생이 서울대에 떨어졌죠? 그래서 신문에 나오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 근데 보통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고 수능 만점 받았으면 당연히 서울대에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정보가 부족해요. 저희들은 얘가 수능 만점 받았다 하더라도 그 학생이 서울대를 갈 수는 없나? 제일 먼저 뭘 판단하냐면 얘가 선택 과목을 뭐였냐에 따집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정시는 수능 원점수 가지고 안 가지고 뭐 가져갑니까? 정시는 100분이 아니면 표준 점수로 갑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는 과목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학생이 뭘 선택했냐? 전국의 평점수를. 그래서 서울대에서 두드리니까 야 서울대 의대 정시로 하는가 빠진 거 다 빠지고 야구도 점수 다 빠지니까 12등이다. 그러니까 수능은 만점 받았지만 서울대 한산 점수로 봤을 때 12등이다. 12등이면 합격하겠네? 아니다. 패스. 야 면접 준비해. 서울대는 정시에서 10%가 학생부고 60%가 수능이고 30%가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면접 안 됐다. 면접 안 됐다고 보겠습니다. 야가 과연 요 2주기간 동안 면접을 얼만큼 끌어올릴 것인가? 못 끌어올렸죠. 그런데 보통 신문에서 그럽니다. 수능 만점자도 소외대가 떨어집니다. 그 기사 자체가 이미 뭐가 잘못됐습니까? 입학에 관한 정보 정확하게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보고 여러분이 꼭 생각하실 것은 학교가 원하는 기준이 뭔지를 여러분이 정확히 다 따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정보가 부족한 정보니까 당연히 적성고사는 되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이 적성고사는 제가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생각할 거고요. 일반적으로 적성고사는 교과 등급 3등급 밑으로 이렇게 와서 보통 적성고사의 최상위 학과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상위 학과가 나오는 게 고대 세종입니다. 그 다음에 가천대, 또 요 주변에는 금호고대. 이런 쪽에 우리가 수능 점수로 표준 점수를 바꿔서 할 때는 보통 수능 점수가 100분이 83%에서 80% 돼. 근데 83%에서 80% 돼가지고 정시를 가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적성을 준비한다면 그보다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에서 이 적성 학원이 되게 유행했는데요.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성으로 뽑는 학교가 많이 줄어드니까 또 적성 공부하는 학생이 줄어드니까 학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적성은 학원에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잘 공부할 수 있으니까 적성을 한번 염두에 꼭 두십시오. 그리고 논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급과 관계없다는 거죠. 뭐만 맞추면 수능 최저 등급만 맞추면 논술은 등급과 관계없다. 그 말 거꾸로 뒤집으면 최저 등급에 아주 가혹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경대 AT가 훨씬 더 쉬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 주시고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시 원서를 써야 되는 입장에서 수시 원서를 낼 때 네 가지 형태죠. 교과 종합과 교과와 교과 종합 내신을 보는 경우, 학생부를 보는 경우, 학생부 관계없는 적성과 논술 내가 뭐를 선택할 것인가. 그랬을 때 자, 학생부를 쓸 것인가 아니면 쓰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어느 쪽인데 지금 더 뭐가 걸린다? 수능 최저 등급이 걸린다. 그러면 내가 6월 모의평가 치는 시험을 가지고 내가 수능 최저를 얼마나 받은가 냉정하게 정리한 다음에 이 부분에서 뭔가 선택해서 6가지 전형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보셔야 됩니다. 수능 최저 등급은 여러분들 키보드로 생각하실 것이 수능 최저 등급에서 합을 맞출 때 만약 수시 전형에서 최저 등급을 맞출 때는 무조건 잘하는 것 돼요. 무조건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등급합을 맞추기 쉽습니다. 보통 우리가 정시로 갈 때는 수능을 쓸 때는 수능 표점이나 100분위를 쓸 때 뭐라 합니까? 못하는 걸 끌어올려야 된다 그러죠? 못하는 걸 끌어올리는 게 훨씬 더 빨리 올라가는 것입니다.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때는 잘하는 걸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 지역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탐구를 가지고 무조건 1, 2등을 하나 맞춰놓고 남의 생각이 하나 이런 얘기. 과탐이든 사탐이든 한 과목 가지고 1등을 맞춰놓고 남의 생각하죠. 왜냐하면 수시에서 최저 등급은 탐구에서 보통 한 과목을 보는 것이 원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원래 한 과목보다 두 과목을 한 대학교가 서울에 수도권에 한 대학이 있었다면 나머지 거의 다 두 과목 하다가 한 과목으로 바꿔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저 등급 무조건 탐구를 한 과목 맞춰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맞추는 것이 제일 최선입니다. 예를 들어 경북대 A를 두면 문과 같은 경우는 최고 종가 합 7이고 그 다음은 합 9입니다. 합 7이면 탐구에서 1, 2등급만 맞춰두면 나머지 국영수에서 6 혹은 5를 맞춰주고 합이 9 붙으면 최상위권이 아니고 합이 9 붙으면 탐구에서 2만 맞추면 국영수에서 3, 4 혹은 2, 5 맞춰도 최저 등급을 통과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조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꼭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학생부를 사용하는 전형과 학부를 사용하지 않는 전형 논술은 가능할까? 적성은 참고로 적성은 최저 등급이 훨씬 더 적고 최저 등급을 요구하는 대학이 적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적성고사 전형을 보면 적성고사 점수가 결정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적성고사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신 성적을 넣는다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한 문제 정도로 다 커버됩니다. 적성이나 논술의 특징은 내신을 거의 보지 않는다 얘기죠. 보통 6등급까지는 거의 차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등급부터 내신 1등급부터 내신 6등급까지는 내신의 영향력이 거의 최대로 수렴한다고 보죠. 그래서 적성고사 점수가 결정적 변수니까 수능 최저 등급 요구를 반드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간단합니다. 적성고사는 여러분들 수능하고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준비하고 같이 한다. 적성고사는 국어, 영어, 수학을 가져갈 때고 국어, 영어, 수학을 다 요구할 수도 있고 국어, 영어를 요구할 수도 있고 영어, 수학을 요구할 수도 있는 학교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수능 모의고사와 수능 기출문제에서 2점짜리 문제 계속 반복해서 푸시죠. 국어든 영어든. 그러니까 3년 동안 수능, 그 다음에 모평, 그리고 그 대학교의 모의고사, 그 대학교의 모의고사하고 기출문제 계속 풀면 충분합니다. 다만 꼭 하나 체크하실 것은 수학이 포함되어 있는 적성고사라면 반드시 수학이 결정적 변수. 문과든 이과든 수학이 결정적 변수. 그래서 수학이 포함되어 있다면 수학은 여러분들 기출문제에서 3점짜리까지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고 고대서창은 4점짜리 부분까지도 작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적성고사 되게 편하게 생겼습니다. 큰 부담 없습니다. 준비기간도 되게 짧고 그냥 수능과 병행해서 공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성은 생각보다 되게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챙겨보세요. 적성고사 합격자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표가 줍니다. 수능 4.5등급 단수, 인문계는 4.3, 자연계는 4.7에서 합격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상위권 적성고사 치는 데는 100분이 83% 정도 돼야만 합격하는 100분이 83% 되면 어느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거죠. 그래서 적성고사의 폭이 생각보다. 그러면 질문 당장 말해요. 그럼 이 신고를 왜 안 가느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적성고사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녀석은 별로 관심 없고, 적성고사로 가기 힘든 녀석들은 열심히 들이대고, 이래가지고 적성고사는 실질 경쟁률이 제일 낮은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저는 한번 준비했는데요. 수능 세상에 뒤집고 가보시면서 고대 세종하고 금호공대, 특히 고대 세종에서 한 말씀 꼭 드리고 갈 거는 고대는 고대 세종이 고대 본캠하고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세대학 하면 어딘지 아시죠? 연대의 원주 캠퍼스를 원세대학 하는데 연대의 원주 캠퍼스를 나왔을 때는 이게 캠퍼스 학생계 졸업장부터 표시납니다. 졸업장 시리얼넘버부터 다 표시나고요. 원주 캠퍼스에 있다가 본캠으로 가려면은 과에서 1등 안 하면 안 받아줍니다. 또 가면은 거기서 또 차별도 되게 심합니다. 저는 저 아이예요. 저야 저. 그런데 고대 세종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세종은 자유롭게 본캠에 가서 수업 듣고 강의 듣고 활동하고 해도 졸업장도 시리얼 넘버 차이를 안 주기 때문에 졸업장 봐가지고 야가 본캠인지 딴 데인지 서창인지 세종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고대는 본캠이 아니라 참 좋다는데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가서는 본캠도 잘 안 가요. 왜냐하면 본캠 가면 학점 따기도 막막하죠. 또 1년 동안 친구들이 이미 다 사귀었죠. 또 고대 특징이 뭡니까? 끝나면 기본적으로 고대는 뭘 합니까? 한잔 해야 되죠. 연대는 한잔 하니까 뭐 매맞지만 고대는 한잔 안 하자 하면 매맞습니다. 한잔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인간관계가 참 좋아져가지고 그냥 본캠 가서 새까지 공부해서 학점도 잘 나오는데 여기서 놀아가면서 학점 잘 나오고 여기서 그냥 살래 이래가지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나올 때는 요게 없이 요렇게만 나옵니다. 고려대로 나오고 한번 차고. 그래서 고대의 꿈을 가진 학생들은 적성고사를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단 수학의 3점 문제까지 풀어야 된다는 게 풀어봐야 되는 게 부담입니다. 사실 우리 솔직하게 말해서 고대를 갈 때 수학의 3점 문제를 푼다는 게 부담이다 하는 생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자, 그 다음 논술 전형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가장 큰 역점 얘기했지만 높은 위험 부담이 있다. 뭐 때문이죠? 수능 최저 부담 때문에. 그리고 실질 경쟁률은 실제로 최대 5대1을 넘지 않는다. 논술은 어떤 경우의 논술도
최대 5대를 안 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면은 보통 논술이 뭐 20대 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20대 1 되지만 기본적으로 논술을 내놓고 난 다음에 실제 채점 들어갈 때 5대 1 범위를 넘어선 적이 없는 것이 인서울대, 서울 수업 말고 인서울대학의 입학처장들의 이구 동생이. 그러니까 서강대나 중대 입학처장들은 매년 노골적으로 이런 얘기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원래는 우리 논술 채점 2,000장 한번 해보자. 원래는 논술 채점을 2,000장 한번 해보자. 이게 자기들 희망사항.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00명, 8,000명 냈는데 싶지 마라. 그러나 실제로 이미 그러고 걸렸을 때 딱 채점만 나오는 거는 2,000장 넘게 참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실질 경력이 얼마나 되겠죠? 최대 5대를 넘지. 단, 원래는 조금 더 높아질지 모릅니다. 왜냐면 논술 전형에서 그 가혹한 수능 최저 등급을 낮추기 시작했죠. 그래서 원래는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이 빠져나는지 아시죠? 수능 딱 치고 나면 첫째, 수능 점수 잘 썼으니까 난 안 갈래. 두 번째, 수능 점수 최저 등급 못 맞춰서 난 못 갈래. 세 번째, 최저 등급 맞추려고 열심히 쳤지만 막상 성적 딱 나오는 순간 최저 등급 못 맞춰서 그냥 채점 안 하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실제로 시험은 쳤지만 논술 쳤지만 더 좋은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의 실질 경쟁률은 최대 5대 내외지만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높은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쉽게 도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거 참 거슬리고요. 내가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중에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 됐다면 논술은 최고를 준비해서 한번 던져보자. 등급 맞출 수 조금만 되면 최고를 한번 던져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과를 이과는 부담이 많이. 그래서 논술전까지 얘기하는 뭐 논술은 실시하는 대학이 수능 전에 하는 경우, 수능 후에 하는 경우에서 이거는 전략적으로 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문제 유형 쪽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얘기는 뭐라고 했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이 뭐고 내가 가장 쉽게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한 번 더 검토해보자고 했죠. 그래서 수시에서는 학생부를 사용하는 두 가지, 교과와 총합이 있고 학생부를 사용하지 않는 두 가지, 논술과 적성이 있고 거기서 항상 변수는 뭐가 된다? 수능 최저 등급이 내가 맞출 수 있는 걸 꼭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겠다고 생각했을 때 전략을 정하게 잘합니다. 수시는 무조건 잘하는 것도 잘해요. 그래서 등급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탐구에서 기본 등급을 맞춰라. 그리고 나머지에서 보충해라. 그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는 너무 촘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쓰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넓게 분포되는 것이 뭐죠? 학생부 종합. 그런데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에서 보면 특징이 좋은 대학일수록 학생부 종합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우리가 수시에 원래 수시 비율이 얼마인지 아시죠? 정시와 수시에서 원래 수시로 갖고 선언한 이유가 수시에서 뽑는 인원이 66.7% 처음에 발표했다가 이번에 대기업에서 67% 넘기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는 좀 더 늘었다. 그러니까 수시 인원이 결국 3분의 1을 넘습니다. 정시는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수시 전체의 경향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논술과 적성이 줄어들면서 학생부 종합이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교육부 어떤 반침하고 연결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3학년 학생 손들어 말을 했잖아요. 자네들이 갈 때는 훨씬 더 종합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거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부터 한 보름 전에 서강대에서 어떤 기사를 흘렸느냐 하면 서강대에서 수시로 다 뽑겠다고 기사를 흘렸어요. 대학 입학을 우리 정시 안 뽑고 수시로 다 뽑겠다. 그럼 그게 한 4시간 후에 오버락하면서 걷어들였어요. 그러면 기사 나가자마자 입학처에 전화가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당연히 전화하죠. 한분들이 무슨 일이냐? 왜 하란 말이고? 막 했는데 그거를 4시간 동안 안 두고 있다가 4시간 후에 오버입니다 하고 내렸어요. 오버 아니죠. 감독입니다. 이 감옥 이야기는 무엇이죠? 근데 실질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오기 전에 수시에서 82%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수시에서 82% 뽑다가 박근혜 정부가 돌아와서 너희들이 칼날 깎기는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싹 수그리고 72%다 잡다가 지금 75% 다시 올리고 있죠. 그래서 대학교 입장에서는 특히 좋은 대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부 종합적으로 계속 간다고 생각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학생부 종합은 어떻게 평가하나? 우리가 학생부 종합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자기소개서 쓸 때 않습니다. 제일 잘 저지른 잘못이 뭔지 압니까? 대학 하나 써가지고 똑같이 1, 2, 3, 4 다 쓰죠. 또 대기업에서 꼭 그렇게 써도 될 것 같이 얘기하죠. 되기도 하지만 안 되기도 해요. 자, 우리가 대기업에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1번, 2번, 3번 항목을 공통으로 설정한 다음에 4번은 자율 항목을 줍니다. 그죠?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것이 학생부 자기소개서 항목 1번이 학교별로 다 똑같다고 해서 내용을 똑같이 쓸 생각은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물론 같이 쓰더라도 단어를 선택해서 바꿔야 될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제일 웃기는 것이 복사해서 옮기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제대했던 학생들이 있었어요. 애가 경북대 경제를 내고 고대를 냈는데 고대 원서 쓸 때 경북대 경제를 써놨다고. 그래서 최종 입력하기 직전 한번 읽어보니까 애는 모르고 괜찮은데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애는 모르고 단순하게 괜찮은데요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제가 읽어보니까 복사해서 다 집어줘요. 그리고 다시 다 써놓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 학생부에서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 1번, 2번, 3번 카피가 어렵다는 얘기, 또 단어를 바꿔서 얘기를 한 이유가 되고 인재사이다. 어떤 학교는 자기가 원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럼 그게 맞는 학생을 뽑으려고 하죠. 따라서 고대와 연대 같이 낸다. 고대와 연대는 인재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앞에 뭘 얘기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를 할 때 그죠? 복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첫째는 다른 대학교 명칭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하나고 또 하나는 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핵심 단어들은 고쳤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특강 자료들 제일 뒷페이지 보면은 18페이지를 보십시오. 대학교 인성평가 지표 및 인재상 나와 있죠. 그죠? 그게 각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이 인재상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한 번쯤 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보시고 해볼까요? 인재상을 가지고 평가 요소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서류 평가하고 그 다음 면접합니다. 그래서 종합 판단해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합격시켜주겠죠. 이게 수시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과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건 이 얘기죠. 평가 요소와 연결된 뭐죠? 서류 평가. 이게 무엇 얘기입니까? 자기 소개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요소별 기준 변화를 보면 이게 작년까지, 재작년까지는 교과하고 자기소개서하고 교과 교내 활동하고 활동보고서 제출서를 해서 이게 제일 중요했는데 이게 2015학년도 작년부터는 교육부가 사교육 쪽을 줄인다는 입장에서 바꿨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과 활동, 자기소개서, 교과 혹은 교내외 활동이 더 중요해지고 그거는 활동보고서는 제출서는 별로 크게 의미가 없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본격적인 것이 합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세상에는 다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면 하나도 어려운데 여러분 참 편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대학교에서 학생을 뽑는 담당자라면 어떤 학생 뽑겠나 생각해요. 어떤 학생 뽑으려고? 그렇죠. 이 생각하면 아 착하나, 댐댐이 괜찮나. 그런데 아무리 댐댐이가 괜찮아도 와서 공부를 못 따라가고 있네요. 못 뽑겠죠. 그럼 딱 두 가지예요. 뭐 공부 따라갈 녀석. 첫째 공부를 따라갈 능력이 있는 녀석이고 두 번째 괜찮은 녀석.
그러니까 결국 학생부 종합도 학생을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딱 두 가지예요. 우리 학교 와서 공부 열심히 잘 따라갈 수 있는가 하나. 두 번째는 뭐죠? 아가 괜찮은 데서요. 그걸 어렵게 쓰니까 우리 학교 와서 공부를 따라갈 능력이 있는 거 없고 학업 역량. 그 다음 특히 우리 과목 잘 따라갈 수 있는 거 전공 적합성. 그러니까 학업 역량 속에 전공 적합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 또 하나는 아가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뭐죠? 인성. 그래서 어렵게 우리가 평가연수를 얘기할 때 전공 적합성과 인성이라는 말을 하지만 쉽게 생각하세요. 아가 우리 대학교 와서 공부해볼 수 있는가? 또 우리 과와 잘 관련되어 있는가? 두 번째는 댐댐이가 괜찮아. 이 두 가지가 기본.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공 적합성 인성학에서 어렵게 얘기합니다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두 가지 쉽죠? 뭡니까? 와서 공부 따라갈 만한가? 두 번째, 아가 괜찮은가? 그렇죠? 그러면서 그 과의 입장에서 뭘 생각하냐면 야가 우리 과에 와서 배워가지고 지가 앞으로 뭘 해먹고 또 우리 과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를 꼭 챙겨요. 그래서 그런 정도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거든요. 그걸 어렵게 쓰니까 뭐라 해놨죠? 전공적 감사. 어렵게 쓰니까 뭐라 했습니까?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할 능력이 된다. 그리고 우리 과하고 관계가 있다. 그 다음 야는 괜찮은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럼 학생부 종합평가는 자기소개서는 학생부 내에 있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학생부를 대할 때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쓰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학생부 갖다 놓고 써야 되는데요.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 분석할 때 제일 먼저 쓰는 것이 뭐냐면은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부가 여러분들 평가의 자료입니다. 맞죠? 대학은 여러분들 평가는 자료로 학생부를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학의 평가받기 위해서 학생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학생부는 여러분들의 성장 기록,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뭐다? 학교 생활 기록부의 학생의 의미. 그래서 반드시 학생부에 나의 성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학생부에서 나의 성장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는 항목이 뭐가 있겠노? 거기에 나와야 자기소개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뭐가 있을까요? 제일 기본이 원래 학교 생활 기록부는 여러분이 적습니까? 선생님이 적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평가하는 여러분들의 성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거의 허용된 것이 학생부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할 때 학생들의 의견이 제일 많이 반영되는 것이 뭡니까? 독서죠. 독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독서활동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어떻게 읽고 뭘 느끼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고 내용을 적어주시면은 그죠? 선생님들이 보시고 적당하게 감해서 올리십니다. 그죠? 그래서 자, 학교 생활 기록부는 여러분들의 성장 기록부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성장을 보여줘요. 그러면 우선 성장하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다? 그래서 독서 활동의 내용에서 나의 성장이 잘 드러나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 다음 여러분들의 성장이 잘 나타나는 것이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소위 말하는 자동 봉진이죠. 자동 봉진. 그 다음에 진로에서 진로 희망과 진로 직업. 그리고 또 하나는 8번에 교과 성적에서 여러분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교과 성적에서 세부 및 특기 사항이 존재합니다. 각 교과목 선생님들이 쓰십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여러분 생각 밖으로 독서활동, 세트,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들을 가지고 반드시 뭐가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성장한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활동하고 선생님들한테 계속 관심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뭘 쓰는데?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학교 생활 기록부에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건 내가 성장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내가 성장한 내용을 내가 마음껏 좀 쓸 수 있는 건 뭐다? 독서 활동이다. 그 다음 세부 및 특기상에서 성장 활동이 담기기 위해서는 교과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가 가고자 하는 전공 과목 교과쌤하고는 정말 밀접하게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고 고민도 하나요. 그래야만 쌤이
이 녀석이 이런 고민하고 있구나, 이런 변화가 있구나 하는 걸 아시고 쓰실 수 있죠. 그것도 하나도 안 넣고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못해줘.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생각해 주시고, 지금 3학년이 아닌 학생들, 그런 2학년 학생들은 지금 2학년 2학기 마치면 2학년 생활기록 보셨죠? 그 다음에 3학년에 또 한 번 쳤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기록부 적어도 18장은 되도록 18장은 되도록. 지금 3학년 의미 없습니다. 이미 정해진 거 본인에서 하고. 자,